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선사문화의 전개에 대해서 볼 겁니다. 선사문화의 전개. 이전 시간에는 자연환경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쳐봤다면, 이번에는 그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사람들이 선사시대, 즉 역사가 없었던 선사시대에 어떤 방식으로 활동했는지에 대해서 보기 위한 이 단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제일 먼저 이 표부터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일반적으로 중학교 때 이 정도도 안 배우고 갔으면 좀 문제가 있는데, 역사의 발전 과정을 보면, 다시 말해 선사시대의 진행 과정을 보면 맨 처음에 무슨 시대가 있죠? 구석기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가 있고, 청동기 시대가 있고, 철기 시대로 이어집니다. 대체적으로 선사는 여기는 확실하고, 여기에 절반 정도를 기록 이전, 그래서 먼저 선에 기록하는 그 사자, 역사 사자를 써가지고 선사시대다라고 이야기하고, 기록이 있던 이 다음부터의 시대를 역사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이건 기본인데, 그럼 우리가 이번에 이 표를 한번 채워보도록 합시다. 자, 구석기 시대. 원래 역사를 배울 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순으로 배웁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순으로 배우는데, 선사시대에만 경제가 가장 먼저 나올게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게 제일 부족하고, 제일 급한 문제니까. 자, 첫 번째, 경제부터 보겠습니다. 당시 당연히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사냥이나 채집이나 어로, 물고기 잡이를 통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이 시기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고, 하루하루가 생존의 위협에서 이렇게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동해 가면서 사냥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물고기를 잡고 이 지역에 있는 우리가 잡을 만한 사냥감들이 다 떨어지면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그랬기 때문에 주로 이동 생활을 했고, 이러다 보니까 무언가 집을 정성 들여 만들기보다는 그냥 기존에 있는 동굴을 사용하거나 대충 막 지어서 대충 막 지어서 막집에 살았습니다. 막집에. 도구도 굉장히 간단한 초창기에 섞인 뗀석기를 사용했고, 뗀석기의 대표적인 예로는 주먹도끼라든지 순배 찌르개 등이 있습니다. 사회가 조금 중요한데요. 이 시기의 구석기 시대 사회는 무리사회이자 평등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사회와 신석기 시대의 무리사회는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그거는 신석기 가서 마저 설명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예술을 보면, 인간이 가진 가장 원초적인 욕망이 예술로서 드러나는 게 일반적인데, 이 당시에 예술을 보면 기본적으로 다산이라든지 풍요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즉, 라스코의 동굴벽화에서 수많은 들소떼가 보여. 우리가 가장 만만하게 잡을 만하고 한번 잡으면 배 터지게 먹는 들소가 존나게 많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현대식으로 해석하면 우리 눈앞에 부패가 있는 거지. 그런 거랑 똑같은 거고. 다산에서도 보면 왜 밀렌도르프의 비너스를 해가지고 니들 알진 모르겠는데 왜 가슴 이만하게 크고 이렇게 이런 여자 여신상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엄청나게 두껍고 뚱뚱한 아줌마. 야, 이게 구석기 시대에 가능한 몸매일까? 이렇게 뚱뚱하려면 이게 고기를 한두 근 먹어가지고 나오는 이 체형이냐고, 이게. 즉, 절대 있을 수 없지만 이만큼 우리가 돼지가 됐으면 좋겠다. 풍족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떠한 그런 의미가 담겨진 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신석기 시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석기 시대. 자, 신석기 시대에는 좀 비슷한데, 많은 변화가 있어요. 첫 번째 어떤 변화가 있냐면, 정착이 시작됩니다. 정착이. 이게 왜 정착이 되느냐? 농경과 목축을 시작했기 때문에 정착 생활로 이루어지게 되죠. 이걸 그래서 신석기
혁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농경과 목초가 왜 시작하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예컨대 채집을 통해서 과일이나 곡식 같은 걸 먹어치우고 씨 같은 거를 먹기 힘드니까 바닥에 버려뒀더니 이동 생활을 하면서 옛날에 돌아다니다가 옛날에 그 과일이나 곡식을 먹었던 곳에 다시 돌아와 있으니까 과일나무가 쓱 자라있고 곡식이 쓱 자라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우연에 있어서 시작됐다고 이야기가 되고, 목축 역시 농사 때문에 한 곳에 정착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주변에 있는 사냥감들을 싹 쓸어다 먹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길러서 잡아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 주거의 형태도 당연히 바뀌겠죠. 왜? 이제는 이동 생활이 아니라 정착 생활을 하기 때문에 주거의 형태 역시 물을 구하기 쉬운 강가라든지 농경을 하는 동안 버틸 수 있게 물고기나 그런 생선을 구하기 쉬운 바닷가라든지의 왜 이래? 응? 뭐야? 아, 바뀌었구나. 미안해. 바닷가 등지에 정착을 하게 되고, 이제는 막집이 아니라 움집을 지어서 생활하게 됩니다. 움집을 지어서. 도구도 볼게요. 간석기, 이제는 뗀석기가 아니라 간석기를 사용하죠. 간석기와 토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간석기는 이것처럼 떼서 돌을 부셔서 만든 게 아니라 돌을 갈아서 만들어서 간석기다라는 거죠. 이런 건 굉장히 기본적이니까 알고 있을 거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회, 똑같이 무리 사회고 평등 사회긴 한데 구석기 시대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 그 다른 점의 시작이 바로 여기 정착 생활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정착 생활에서. 이 정착이라는 건 기존의 무리 생활을, 이 왜 무리 생활을 하냐면, 일단 어쨌든 인간은 동물들 사이에서 보면 개 족밥이에요. 우리 집에 있는 초보기가 선생님한테 허건날 쳐맞으면서 살지만 초보기가 보통 강아지가 아니거든. 허건날 옆에 있는 강아지들 두들겨 패가지고 병원비 물어주고, 뭐 두들겨 팼다는 게 물을 물었다는 게 아니야. 몸통 박치기로 날려서 병원비 물어주고, 그 왜 어렸을 때부터 도대체 이 강아지 어떻게 키우냐고 주변에서 다 걱정해줬으며, 그 애견 유치원에서는 그러니까 소형견 반에서 쫓겨나는 애야. 너무 활동량이 많아서 소형견 애들이 버티지 못한다고 중형견 반에 가야 된다고 중형견 반으로 보내지는 애요. 그 새끼가 4.3kg 나가는데 그거밖에 안 나가니까 나한테 처먹고 살지. 만약에 초복이랑 나랑 체급을 맞춰주고 붙으면 선생님은 순식간에 피떡대서 이제 살해당합니다. 초복이한테. 그만큼 인간은 개별적으로 보면 굉장히 약한 존재인데, 인간이 강력해질 수 있는 건 역시 아무래도 무리를 지어서 생활하는 부분이겠죠. 혼자선 절대 이길 수 없는 맘모스 같은 적들, 레이드 보스들을 잡으러 가는 거야. 레이드 보스를 잡으러 가가지고 막 이렇게 데미지 1111 뛰어가면서 결국 그 맘모스를 잡고 서로 간에 전리품을 분배하고, 또 뭉쳐 있어야 살 수 있으니까 전리품을 분배했다고 떠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뭉쳐다니면서 사냥감을 사냥하는 그런 사회가 구석기 사회예요. 그런데 신석기 사회는 무리는 짓습니다. 왜? 혼자 농사 짓다가 막말로 표범이 한번 쓱 하고 훌떡하면 끝나니까. 그래서 무리를 지어서 살면서 농사를 짓는데, 다만 이제는 필요에 의해서, 사냥의 필요에 의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계속해서 정착해서 무리를 짓기 때문에 그들이 가족이라는 구성원을 이루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구성원을. 요거 생각보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가족과 혈연 중심으로 정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구석기 시대가 큰 차이점이 뭐냐면, 사실 구석기 시대에는요, 무리 사냥을 하다가 무리 지어 다니다가 맘모스를 레이드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2학년 4반에 20명이 선생님 포함해서 21명이 무리 지어가지고 다니다가 맘모스를 사냥했는데, 막말로 우리 반에서 17명이 죽고 선생님 포함 4명이 살아남았어. 그러면 구석기 시대에
이 무리 생활이라면 선생님과 나머지 살아남은 3명은 꺼이 씨발 우리 반 아이들아 왜 씨발 벌써 맘모스 고기도 못 먹어보고 죽었니 하고 슬퍼할까? 아니라니까! 개꿀이야! 눈앞에 맘모스 고기도 나누기도 부족해, 저기 뭐야. 맘모스 고기도 판더미처럼 쌓여있는데, 내 친구들 고기도 판더미처럼 쌓여있는 거야. 나는 옛날부터 2학년 3학 우리 반 1번 누구냐? 우리 반 1번. 시은인가? 난 옛날부터 시은이의 두개골이 먹어보고 싶어서 할쭉 이렇게 핥아먹는다고. 이게 구석기 시대야. 진짜 개뿔 필요에 의해서 만났다가 헤어졌다 이러는 상황이라고, 무리사회라는 게. 그런데 신석기 시대에서는 가족을 기반으로 하니까 이 가족을 잃었을 때 어떤 슬픔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감안하게 되고 그게 바로 다 종교나 예술에도 반영이 돼요. 이해가 돼? 자, 그래서 무리와 평등사회, 가족과 혈연을 중심으로 하지만 이들 사회는 사실 조금 다르게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시족과 부족이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시족이 조금 커지면 부족이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얘네들조차도 나름대로의 그 어떤 선대로부터 내려왔던 사회적 지식을 바탕으로 가족끼리 결혼하면 유전병이 걸려서 꼬인다는 걸 얘네도 알고 있었나 봐. 그래서 얘네 역시 근친혼이 아니라, 즉 가족 간의 결혼이 아니라 족외혼을 시행을 합니다. 자기 종족이 바깥쪽에 나가서 혼인을 한다. 족외혼. 홍국사에서도 뭐 옥저 같은 나라에서 등장하는, 옥저 맞지? 옥저? 아니 동해다, 미안해. 하여튼 한국사에서도 등장하는 그 키워드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게 헷갈리다. 씨발 이제 뒤져야겠다. 자, 어쨌든 그 다음 예술 봅시다. 이제 전문적으로 좀 종교 비슷한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자, 애니미즘. 만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즉 무생물에, 다시 말해 불이나 돌이나 이런 것들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것이 애니미즘인데, 그럼 왜 이 시기에 애니미즘이 생겼느냐? 바로 역시 이것도 농경과 연결된 거죠. 농경과. 왜 농경과 연결되겠어? 그렇지, 농경을 하다, 농사를 짓다 보니까 자연에 대한 두려움이 큰 거야. 옛날에는 번개가 치면 번개 치는 데를 안 가면 되고, 화산이 폭발하면 화산이 폭발하는 데를 안 가면 돼. 그런데 농사를 지면서 정착을 해야 되니까 갑자기 열심히 씨발 내일이면 추수다 이러는데 갑자기 씨발 번개 빵 쳐가지고 밭 다 불타고, 내일이면 추수야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화산 폭발해가지고 같이 이제 주딩 곁으로 가고, 이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허망하겠어. 그러니까 종교적 신념이 생기게 된다고. 그 무생물한테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비나 뭐 화산 폭발 이런 것도 다 신으로 믿게 된다고. 그래서 애니미즘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애니미즘뿐만이 아니라 토테미즘이라고 해서 동물들, 토테미즘, 동식물. 얘들아, 식물은 뒤진 게 아니야. 나무를 믿는다. 그럼 애니미즘이야, 토테미즘이야? 토테미즘이야. 그 다음에 샤머니즘, 무당. 샤먼이 원래 그 주술사잖아, 주술사.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무당이잖아. 무당을 한자로 어떻게 쓰냐면 요렇게 써, 요렇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더 잘 봐.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사람, 이런 뜻이야. 즉 신과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열심히 사기치는 인간을 중심으로 종교가 형성되는 것이 뭐 샤머니즘, 이런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청동기 시대에 넘어가면 이제 큰 변화가 하나 다가옵니다. 그 큰 변화가 뭐냐면 농경이 제대로 자리를 잡았어요. 내가 자연환경과 생업에서도 얘기했지만 유목생활이 생산성이 높다 그래서 농경 생활이 생산성이 높다 그래서 시농경. 그래서 이제 이때에는 잉여 생산물이 풍부하게 생깁니다. 잉여 생산물이 풍부하게 생기게 되고, 이 잉여 생산물이 등장했다는 건 다시 말해 우리 C족이건 부족이건 구성원 전체가 배불리 먹고 무언가 남았단 거야. 그럼 이 남은 걸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드디어 평등이 아니라 뭐가 생기는 거야? 계급사회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여기부터 적겠습니다. 죽어볼게요.
죽어도 완벽히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사실 동아시아사에서는, 한국사에서는 뭐 이제 움집이라고 해서 동그란 뭐 이렇게 지역, 뭐 동아시아사의 뭐 청동기 지역이라고 해서 뭐 네모 반듯한 주거 모양 이런 거 따지는데, 동아시아에서는 크게 안 따집니다. 왜냐면 지역별로 좀 다르거든요. 그냥 정착 생활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착 생활. 도구는 청동기가 등장하긴 하는데, 이 청동기는 자연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리와 주석과 아연의 혼합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구리와 주석은 모으면 청, 구리와 아연은 황동,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이 당시에는 이 정도의 야금 기술이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요 세 가지 금속이 합쳐진 걸 청동기라고 해요. 문제는 이 청동기는 나름대로 소위 말하는 순수 금속이 아니라 합금의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희귀한 물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나 소나 말이나 거리나 다 써야 되는 농기구를 만들기보다는 뭐를 만들게 돼? 그렇지, 무기와 장신구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잉여 생산물을 가져가는 인간들이 결국 청동기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농기구는 역시 계속 뭘로 만들고 있었냐? 석기로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계급이 생겼다는 말은 다시 말해, 이 계급이 발전하게 되면 결국 많이 가진 놈, 적게 가진 놈이 아니라 귀족, 노예 뭐 이런 식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고, 따라서 이 수많은 사람들, 농경이 시작했고 생산물이 남아돌고,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고 잉여 생산물이 남았기 때문에 계급이 형성되는 관계에서 결국은 국가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국가가 발생해요. 이해됐어? 자, 그리고 우리는 벼농사를 시작해서 이 청동기 시대부터 실질적으로 벼농사가 시작이 되거든. 벼농사가 시작이 돼. 그 전까지의 농사는 벼농사는 아니야. 이전까지는 벼농사가 아니야. 그래서 벼농사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농사에 속하거든. 왜 어려운 농사에 속하는지는 나중에 이제 점점 배울 기회가 있을 거예요. 어려운 농사에 속하게 되는데 그러한 농사를 성공했다는 자부심, 이렇게 많은 인구를 우리가 유지하고 있다는 자부심, 그리고 이런 인구들이 모여가지고 무언가 문명을 이루었다는 자부심, 다른 종족은 하지 못한 걸 우리는 했다는 그 자부심. 그래서 이들은 우리 민족이 신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뜻의 선민사상을 가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선민사상을 보여주는 게 뭐야? 단군신화야. 야, 생각을 해봐. 단군신화 잘 생각해봐. 옛날에 하느님 아버지가 있었대. 그게 누구야? 환인이야. 근데 그 아들놈에 환웅이라는 새끼가 있었는데, 이 환웅이라는 새끼가 하늘에서 밑에를 내려다보니까 이 밑에 병신 같은 그 개미 같은 인간 새끼들이 너무 불쌍하게 살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들을 어여삐 여겨 새로 28글자가 아니지. 하여튼 어여삐 여겨가지고 내려가지고 나라를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겠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라를 세우겠대. 온 지구에서 내가 원하는 땅을 딱 고를 수 있는데, 니네 같으면 한반도 고를래? 좁아 터져가지고 지하자원도 없는 나라를? 뭐 고를래? 미국 고르겠지? 미국. 그거야. 쥐뿔도 없는 놈들이 우리 선택받았대. 왜냐면 주변에 있는 미개인들보다 우리가 나름대로 좀 더 잘난 것 같거든. 그게 바로 선민사상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요렇게까지 하면 요 표를 채웠고요. 자, 요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우리는 이제 이 위아래로 있는 부분들, 신석기 문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밑으로 가면 청동기 문화의 주요 유물들은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일단 우선 오늘 여기서 한번 끊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안녕.